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홍콩, 태국, 중국, 일본.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팁 문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행을 갔을 때 이 팁 문화로 인해서 얼마를 내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팁 문화는 어쩌다 생겨나게 됐으며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각 나라 별 팁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사람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팁을 제공합니다.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가격의 15에서 20%를 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영국은 숙소에서 호텔 포터에게 1에서 2파운드 정도입니다. 레스토랑이나 카페, 일반 음식점은 음식값의 10% 정도입니다. 홍콩의 팁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팁을 내야 하고 숙소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팁 문화는 16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귀족 사회였던 당시 파티나 미팅에 참여할 때는 호스트의 하인에게 수고한다는 의미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매너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무렵엔 호텔, 레스토랑 등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에 팁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미국의 팁 문화는 17세기 영국에서 넘어와 과거 상류층의 문화였던 팁 문화는 19세기 중반 남북전쟁으로 흑인들의 사회 진출이 시작된 이래 고용주들이 종업원에게 낮은 임금을 책정하는 대신 팁으로 대체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 지금의 팁 문화로 발전한 것입니다. 즉 업주가 제대로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편법 같은 것입니다. 19세기 말에는 남북전쟁 이후 경제붐을 만끽한 미국 여행자들이 필요 이상의 팁을 내며 액수가 매우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에선 오히려 팁 문화를 없애려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몇몇 주에서도 시도를 하였지만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등의 경제난을 거치며 오히려 팁 문화가 미국에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1960년에는 팁으로 얻은 수입까지 임금의 일부로 계산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서비스업 노동자에게 팁은 매너, 문화도 아닌 생계수단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서비스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정 부분을 팁으로 떼는 미국의 팁 문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면서도 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가 국내에서도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팁박스를 놓고 팁을 요구하는 행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팁을 요구하는 행위. 외국에서는 팁 문화를 없애야 한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국내는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아이러니합니다. 그에 싫어한 유명 베이커리 카페는 카운터에 "우리 가게가 좋았다면 팁 주세요" 라고 적혀있는 팁박스를 설치했습니다. 팁을 달라고 강요하고 있는 모습에 비난이 쏟아졌으나 해당 카페는 인테리어 개념이라는 해명을 했었지요. 그리고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 택시에서 팁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시범 도입한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팁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인 여론도 있습니다. 카카오라는 대형 기업에서 이런 문화를 선도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이러한 팁 문화에도 물론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음으로써 업무 의욕 고취 및 추가 소득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업주들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뜻은 손님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장점이자 단점인 것이지요. 팁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 기존 15에서 20%였던 것을 20에서 25%까지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팁을 많이 주는 손님에게만 한정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담당하는 테이블 이외의 손님이 요구를 하면 거절하는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담당 테이블 이외의 손님에게는 어차피 팁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팁 문화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